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방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세션을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사례로 보는 UGS고요. 두 번째 세션은 멀티플레이어 게임 런칭 마스터덱입니다. 각각 약 25분가량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션 중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UGS에 더 잘 알고 싶으신 부분은 채팅의 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로 보는 UGS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약자가 UGS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서비스인 만큼 아마 이번 컨텐츠를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UGS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UGS는 유니티에서 게임 개발에서 수익화까지 모든 부분을 유니티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의 사용 사례와 샘플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면서 각 프로젝트에 사용된 세부 서비스 항목들을 살펴보고 각 서비스가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나오는 프로젝트에 영감을 얻으셔서 개발하고 계시는 혹은 개발 예정 중인 게임의 손쉬운 백엔드 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UGS 구성 서비스들을 알아보는 소개, 그리고 구성 서비스들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월드맵, 끝으로 UGS 사용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GS 서비스 구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GS 프로덕의 전체 서비스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GS는 크게 멀티플레이 게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게임 자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저 데이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엔드, 게임 개발 데이터 및 유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아날리틱스 앤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수익화 관련 모네타이제이션, 이렇게 총 4가지 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큰 항목들의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멀티플레이어 항목에 있는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는 멀티플레이 타입 게임 개발 파운데이션을 제공드리는 레코드 포 게이밍 오브젝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담당하는 비복스, P2P 타입 멀티플레이 게임의 릴레이 서버를 제공하는 릴레이 서비스, 그리고 로비 구성을 도와드리는 로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엔드 항목에는 유저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세이브, 크리티컬한 코드를 클라우드 형태로 돌려서 게임 내 치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코드, 게임 내 UI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 UGS의 거의 모든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UGS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는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리더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보드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아날리틱스와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유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색하고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각종 게임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날리틱스, 게임 내 아이템 값들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리모트 컴피그, 게임 항목 재설정에 도움이 되는 게임 오버라이드, 게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푸시 메시지, 그리고 게임 크래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다이그노틱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화 관련은 유니티 애저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모두 각기 동작하는 것 같지만 서비스들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서비스들 간 연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연계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저 데이터 수집과 표출, 그리고 광고 관련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 리모트 컴피그, 게임 오버라이드, 클라우드 다이그노틱스, 아날리틱스, 이렇게 에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즈로 구성이 되고 있고 게임 클라이언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멀티플레이, 초록색으로 보시는 멀티플레이 게임의 실행에 관여하는 서비스들은 멀티플레이, 비복스, 레코드 포 게이밍 오브젝트, 매치메이커, 로비, 그리고 릴레이이며 일부 서비스들은 게임 클라이언트와 직접 연결되어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백엔드 파란색을 보시면 유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백엔드 서비스는 이코노미, 클라우드 세이브, 클라우드 코드로 구성되어 유저 데이터 저장과 갱신을 담당합니다. 인증 서비스인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는 거의 모든 백엔드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있으며 구글이나 애플 혹은 파이어베이스 등과 같은 외부 플랫폼 등과 인증 연동 또한 지원합니다. UGS 서비스 항목들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으며 유니티 UGS 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 혹은 베타 혹은 정식
릴리즈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의 모든 서비스들은 프리티어 구간이 적용되어 있고 어센티케이션과 리모트 컨피그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서비스들의 프리티어 구간 및 가격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UGS 서비스들의 사용 사례 및 샘플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UGS 케이스에 있어서 멀티플레이와 비복스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UGS를 활용한 샘플 프로젝트 구성을 볼 예정입니다. 멀티플레이 서비스는 전 세계 200곳 이상의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이 커버하지 못하거나 국가 간 문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리전을 구상하지 못하는 지역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세션 기반 서비스 게임들의 세션 서버 관리 및 스케일링을 위한 서비스며 퍼블릭 클라우드의 게이밍 서비스들과 연동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치메이커를 활용해 보다 더 촘촘한 빙 서버로 유저 간 또는 지역 간 레이턴시 기반 매칭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유니티의 도움을 받아 게임 런칭 이전부터 정합 및 스케일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베어메탈 기반 하이브리드 서비스와 UGS 홈페이지에서 직접 세션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셀프 서브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베어메탈 서버를 베이스로 하고 미리 구성된 서버들이 모두 사용 중인 경우 클라우드 리소스로 자동 스케일링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듯이 퍼블릭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보다 베어메탈 서버가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동급 대비 더 많은 세션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계약 관계들로 인해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머신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멀티플레이는 베어메탈 머신들의 100% 관리뿐 아니라 247 서비스를 지원드리고 한국 팀에서 바로바로 한국어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확실히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서비스는 리스폰사의 에이펙스 레전드 초기의 성공적인 지원부터 폴가이스, 어몽어스 등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정식 지원으로 하면서 런칭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멀티플레이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CBT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세션 서버를 지원하고 있으며 넥슨과 함께 리소스 모니터링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저희가 처음 카트라이더 팀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며 멀티플레이와 정합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이 커버가 불가능한 지역까지 최적의 유저 레이턴시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초기 미팅을 진행하면 많은 게임사들이 인프라 지원 인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서버 개발 인력의 부재로 멀티플레이 하이브리드 타입 같은 베어메탈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로 돌아오시기를 꺼려합니다. 개발자들도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합이 끝난 부분을 다시 건드리기는 힘들고 현재 진행하는 개발 타임라인의 촉박함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꺼려 하시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트라이더 팀에서 진행하셨듯이 조금의 수정만 거치면 현재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통한 익숙한 환경과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플레이의 세션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API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세션 서버를 요청하는 올로케이션, 그리고 세션 서버를 닫는 디올로케이션, 마지막으로 세션 서버를 삭제하는 리무브, 이렇게 세 개의 API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된 서비스와 멀티플레이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치메이커나 게임 백엔드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머신을 사용한 스케일링 테스트 시 최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게임에 적합한 타입의 인스턴스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비용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스케일링 설정 또한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최적화된 스케일링 설정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저들이 언제 들어올지 언제 빠져나갈지 예상하는 것은 많은 게임을 런칭해온 저희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레이는 런칭 당일 유저들이 몰려 들어오는 행복한 상황을 최대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 모니터링 팀이 지원해드리며 사전 스케일링 테스트를 통한 끊김없는 유저 인입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적의 머신 타입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머신 관리 또한 저희가 담당하므로 런칭 시 유저 폭증에 대한 인프라 및 스케일링 걱정부터 초기 패치를 위한 끊김없는 제로 다운타임 패치까지 지원드립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이러한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으며 멀티플레이를 통해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미팅을 요청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지원하는 비복스입니다. 비복스는 EA, 블리자드, 라이엇, 유비소프트 등 전 세계 많은 AAA FPS 게임들이 채택한 인게임 보이스 챗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FPS 게임뿐만 아니라 로스트 아크 같은 MMORPG 타입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 2년 사이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나 메이플 스토리 M 같은 모바일 게임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게임 보이스 챗 이외에 비복스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유저들을 위해 스피치 투 텍스트 또는 텍스트 투 스피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주 심플한 텍스트 메시지도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부분은 조만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인게임 보이스 챗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그렇게 강력한 텍스트 챗을 지원하지 않고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공하고 있는데 비복스에서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더 향상된 텍스트 챗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로는 음성 채팅 도중 유저 간 분쟁이나 욕설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면 일정 부분을 녹음하게 되어 게임사에 리포트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버 사이드 레코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용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복스의 음성 채널은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2D 채널과 게임 내 유저들의 위치 정보를 받아 풍부한 음성을 제공하는 3D 채널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게임 진입 시 2D, 3D 채널이 모두 활성화되며 게임 플레이의 경우 2D 채널은 듀오 또는 스쿼드 간 음성 채널을 지원하며 3D 채널은 게임에 들어가 있는 100명의 모든 유저들의 위치를 바탕으로 음성 채널을 지원합니다. 즉, 다른 스쿼드에 있더라도 나와 가까워지고 타 팀 간 음성 호용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팀의 인원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플레이할 때 보시면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게임 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 게임의 재미를 좀 더 더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게임 보이스 챗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유저가 게임을 다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몇 배로 올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인게임 보이스 챗이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MMORPG의 사례입니다. 보통 MMORPG 타입의 경우 혼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서 보이스 챗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의 게임 추세는 아무래도 온라인 협동 플레이가 기본이라 많은 MMORPG 타입 게임에서도 도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용 예로는 던전이나 보스 레이드 시 파티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유저 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이스 챗을 사용해야 좀 더 매끄러운 격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는 공성전이 있습니다. 몇백 명의 유저들이 동시에 대화를 해야 하고 공대장의 경우 인원에게 공지를 제때 내려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 챗을 사용합니다. 비복스에서는 한 번에 1000명 이상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합니다. 라지 3D 채널이라는 채널인데요. 3D 채널이라 활용 방안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인게임 보이스 챗 활용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많은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들은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이슈들입니다. 모바일을 사용해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다양한 종류의 블루투스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 핸드폰과 정합이 또 맞지 않아 음성 채팅의 사용을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iOS에 갤럭시 버즈를 페어링하는 케이스도 봤는데요. 비복스에는 최대한 다양한 블루투스 타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음성 채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복스 사용이나 정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유니티 포럼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UGS 서비스를 활용한 샘플 프로젝트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는 다양한 사용자 세그먼트의 다양한 변수를 병렬적으로 테스트하여 어떤 변수가 게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A/B 테스트는 유지, 수익 창출 또는 균형 메커니즘을 미세 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은 레벨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플레이어가 로그인하면 화면에 플레이어의 레벨과 현재 XP 및 레벨을 올리는 데 필요한 총 XP 양을 추적하는 XP 측정기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레벨을 올릴 총 XP 양은 100, 80, 60, 50 또는 30으로 플레이어가 무작위로 할당된 테스트 그룹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테스트 그룹도 A, B, C, D 또는 E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XP 획득 버튼을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플레이어가 10XP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XP 막대가 가득 차면은 테스트 그룹 인계값에 따라 시뮬레이션 플레이어의 레벨이 올라가고 화폐를 보장받습니다. 언제든지 새 플레이어로 로그인을 클릭하여 0XP로 시작을 하는 무작위로 할당된 새 테스트 그룹으로 새 플레이어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는 화살표 부분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스타트 히어라는 씬으로 돌아가게 되며 소요 시간을 캡처하는 커스텀 아날리틱스 이벤트, 이제 씬 세션 랭스 이벤트가 트리거 됩니다. 해당 샘플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각각의 서비스들의 역할로 이제 여기 테이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아날리틱스 서비스는 플레이어의 게임 내 상호작용, 유지 매트릭스 및 게임 경험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추적하는 이벤트를 보냅니다. 어센티케이션은 플레이어 서버 사이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익명 사용자로 자동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XP를 높이고 플레이어 서버 측 레벨을 올리기 위한 유효성 검사 로직을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세이브는 플레이어 데이터와 게임 상태를 저장하는 서버 인증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에서 서비스는 플레이어의 레벨과 XP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는 런타임 시 시작 및 업데이트된 통화 잔액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컨피그는 수동으로 특정 게임 오버라이드를 기반으로 서버 측에 매핑하고 변경할 수 있는 키 밸류 페어를 제공하는데요. 이에서 기본 제공 A/B 테스트와 함께 싱글 오버라이드를 사용하여 레벨업에 필요한 XP 양에 대해 서로 다른 값들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컨피그는 재화 아이콘 어드레스블 주소와 관련된 데이터도 저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즈널 이벤트인데요. 시즌 이벤트는 기존 플레이어에게 1년 내내 기대할 수 있는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세션과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은 계절별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4가지 이벤트를 보여주지만 이 예제를 확장하여 원하는 모든 이벤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에는 이벤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통화 보상, 현재 이벤트의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카운트다운, 플레이어가 챌린지에서 승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팝업을 여는 플레이 챌린지 버튼이 표시됩니다. 왼쪽의 재생 버튼은 작동이라는 버튼이며 작동하지 않는 버튼이며 게임이 화면의 한 영역, 이제 이 경우 왼쪽에서 게임 플레이가 되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또는 UI를 직접 사용해 시즌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 오른쪽 플레이 챌린지 버튼과 같은 버튼입니다. 플레이 챌린지 버튼은 플레이어가 이벤트 보상을 얻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추상화 버튼입니다. 클릭하면 플레이어가 챌린지에서 승리에 대한 보상을 수집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립니다. 보상 수집 버튼은 클릭하면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고 플레이어의 통화, 인벤토리 잔액을 업데이트합니다. 활성 이벤트당 한 번만 챌린지를 플레이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가 리워드를 분배한 후 현재 이벤트 이름과 타임스탬프를 클라우드 세이브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이벤트가 이미 재생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생된 경우 플레이 챌린지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구성 서비스들로는 어드레스블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블로 자산 검색을 허용하고 자산이 로컬 또는 원격 어디에 있든지 시스템은 자산과 해당 종속성을 찾은 다음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리모트 컨피그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별 이미지 및 프리팹을 검색합니다. 어센티케이션은 플레이어 서버 사이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익명 사용자 자동 로그인을 합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서버 측의 중요한 유효성 검사 로직을 포함하고 이 샘플에서는
이벤트 도전에 대한 보상을 분배합니다. 또한 서버 측의 보상 분배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여 어떤 이벤트 보상을 분배할지 확인합니다. 클라우드 세이브 서비스는 플레이어가 여러 번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전이 이미 플레이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플래그를 저장하게 돼 있고요. 이코노미는 이제 런타임 시 플레이어의 시작 및 업데이트된 통화 잔액을 검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컨피그는 수동으로 특정 게임 오버라이드를 기반으로 서버 측에 변경할 수 있는 키값 페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틀패스입니다. 배틀패스는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특정 챌린지를 완료해서 획득할 수 있는 계층별 보상 시스템을 통해 게임에 대한 추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배틀패스 및 해당 보상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수익 창출 및 리텐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간 보상 시스템과 달리 배틀패스는 보상 트랙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 요소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샘플의 배틀패스는 추가 보상이 있는 두 번째 프리미엄 트랙을 제공하여 장점을 한층 더 추가했습니다. 이 샘플은 시즌 이벤트 사용 사례를 확장해서 포인트 기반 보상 시스템이 있는 시즌 배틀패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배틀패스 샘플이 어떻게 시즌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즈널 이벤트 사용 사례를 검토하여 기본 구현을 이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새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플레이어는 시즌 XP를 획득하여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일련의 고유 이벤트를 보상을 보게 되고 여기에 두 가지 보상이 트랙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프리패스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배틀패스에는 10개의 보석이 추가로 필요하며 프리미엄 보상을 제공합니다. 시즌 XP와 배틀패스는 활성화된 시즌에만 적용이 되고 시즌이 종료되면 플레이어의 시즌 XP와 진행 상황 그리고 배틀패스 소유권이 재설정되지만 청구권 이벤트 보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틀패스 오너십 토큰 및 리워드 시스템은 전적으로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금 해제된 보상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레임 팝업 창이 표시되고 클릭하면 보상이 청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이전에 획득한 모든 보상 티어에 대한 배틀패스 전용 보상이 플레이어에게 소급 부여되며 후속 티어에 대한 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구성 서비스들로는 이제 어드레스블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해당 주소를 사용하여 에셋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샘플에서는 서비스는 리모트 컨피그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별 이미지 및 프리팹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센티케이션은 이제 모든 샘플에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익명 사용자로 자동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중요한 유효성 검사 로직을 서버 측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에는 4가지 주요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레이어의 시즌 진행 상황을 검색하거나 시즌이 변경된 경우 시즌 진행 상황을 재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시즌 XP를 획득해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보상 등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등급 청구, 통화 또는 인벤토리 항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더 많은 보상을 잠금 해제하고 이전에 청구한 티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는 배틀패스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세이브는 플레이어의 시즌 XP 진행 상황과 배틀패스 소유권 토큰 등을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세이브 작업이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에서 발생하므로 이 샘플은 실제로 C샵의 클라우드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에서는 런타임 시작 및 업데이트, 통화 잔액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고 리모트 컨피그는 저장된 키 값에 매핑된 서버 측에서 수동으로 특정 게임의 오버라이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키 밸류 페어를 제공을 합니다. 미니게임은 추가 보상을 얻거나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는 재밌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샘플은 클라우드 코드를 다른 UGS 패키지와 함께 사용하면 틱택토 미니게임에서 플레이에 대한 간단한 AI 상대를 구현하며 게임 플레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샘플에서 각 미니게임은 무작위 플레이어, 이제 인간 50%, AI 50%로 시작해서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3개의 조각을 성공적으로 놓아 승리하거나 승부가 나지 않고 보드가 가득 차면 무승부로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승리 시 100코인, 무승부 시 25코인, 패배 시 0코인을 받습니다.
뉴 게임 버튼을 누르면 이제 또는 아니면 게임 진행 때 뉴 게임 버튼을 이제 폴핏 버튼을 클릭하면 게임이 진행 중인 경우 플레이어는 몰수로 인해 손실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립트 보드를 지우고 무작위로 플레이어나 AI를 먼저 선택하여 새 게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AI가 먼저 시작하도록 선택되면 AI는 보드의 이미 지점에 조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게임 상태가 클라이언트에게 반환됩니다. 게임 초기화 버튼은 전체 게임 주기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 시 또는 게임을 수동으로 재설정할 때 클라우드 코드는 클라우드 세이브의 키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를 호출하여서 코인 잔액을 0으로 재설정하고 모든 카운터가 0으로 설정된 새 저장 상태를 생성하고 새 게임 보드를 생성한 후 임의의 시작 플레이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샘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제 많이 없는데요. 이제 에선티케이션, 이제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 사용자 익명 로그인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제 클라우드 코드도 비슷하게 무작위 게임을 생성하고 게임 로직을 검증하고 AI 턴을 실행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서 경제 보상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코드, 그리고 활성 게임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세이브, 그리고 런타임 시 시작 및 업데이트된 통화 잔액을 검색하도록 하는 클라우드 이코노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 메일박스는 게임 개발자가 플레이어와 통신하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게임 내 이벤트, 선물 플레이어, 게임 아이템 및 통화에 대해서 알리거나 게임이 플레이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씬을 로드하면 읽지 않은 데이터 목록이 있는 받은 편지함이 표시되고요. 후속 로드 시 받은 편지함을 읽은 상태로 표시하거나 세션 사이에 만료되는 메시지로 인해 업데이트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메시지와 상호작용하고 첨부 파일을 요청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받은 편지함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면의 왼쪽 패널에는 플레이어의 받은 편지함에 있는 메시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시지가 만료되거나 플레이어 상호작용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목록 아래의 카운터에는 받은 편지함에 있는 메시지와 메시지 수와 지정된 시간에 받은 편지함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장면을 로드하면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모든 메시지가 플레이어 상호작용 또는 메시지 만료를 통해 삭제되면 플레이어에게 받은 편지함을 재설정하라는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팝업은 샘플의 기능이며 실제 구현되는 상호작용은 아닙니다. 목록에서 메시지를 선택하면 메시지의 전체 세부 정보가 장면의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후 메시지를 읽음으로 표시되고 해당 상태가 클라우드 세이브에 저장됩니다. 메시지에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이코노미 항목과 해당 항목을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선택한 메시지의 ID를 매개 변수로 포함해서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를 호출합니다. 메시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받은 메시지함의 메시지의 로컬 목록에서 메시지가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레임 올 버튼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코드가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를 호출하고 클라우드 세이브를 업데이트된 메시지 목록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리드 버튼을 누르면 스크립트를 받는 편지함 메시지 목록에 읽은 메시지를 제거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편지함 메시지 목록이 클라우드 세이브에 저장되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후 고쳐진 목록이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의 인벤토리 가방을 누르면은 인벤토리로 항목이 이동되고 되는 목록 팝업 창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 항목으로는 어드레스블이 있고 개발자가 해당 주소를 사용하여 에셋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서비스 이코노미 항목의 사용자 데이터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코노미 항목 스프라이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센티케이션은 플레이어 서버 사이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플레이어 익명 사용자로 자동 로그인 되도록 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코드는 중요한 유효성 검사 로직을 서버 측에 제공하고 이제 이 사용 사례에서는 메시지 첨부 파일을 아직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첨부 파일 보상을 저장하는 가상 구매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세이브로는 리모트 컨피그에서 다운로드한 메시지 정보 및 메시지를 읽음 여부와 같은 메시지별
플레이어별 메시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플레이어를 받은 메시지 함 상태를 저장합니다. 이코노미에서는 플레이어의 지갑과 인벤토리 그리고 주어진 메시지의 첨부 파일과 관련된 가상 구매 정보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컨피그는 지정된 키에 매핑된 값이 서버 측으로 수동 또는 특정 게임의 재정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키 밸류 쌍을 제공하고, 이 샘플에서는 리모트 컨피그에서 메시지 정보를 저장하고 특정 대상에게만 보내야 하는 메시지의 경우 이제 빈 메시지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샘플 프로젝트 리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QR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UGS 샘플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샘플 프로젝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GitHub 링크입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면 각 프로젝트별로 더욱 자세한 설명과 동작 과정 그리고 소스코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GitHub 들어가셔서 유니티의 패키지를 다운을 받으시면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샘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런칭 마스터데이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UGS 특집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아젠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인 사례로 보는 UGS에 대한 질문과 이번 세션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멀티플레이 타입 개발에 그리고 런칭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주요 주제는 간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첫 번째로 게임 아키텍처 스케일링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게임 루프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코드 이야기는 아니고 멀티플레이어 디자인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엔드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게임 백엔드 디자인은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독특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내용에서 몇 가지 가져가실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게임 아키텍처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넷코드, 매치메이커 이렇게 심플하게 있습니다. 제 경험상 게임 개발 시 많은 스튜디오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우선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매트릭스, 로깅, 텔레메트리 같은 수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패키징하고 싶어 하시고 수익화 관련 모델을 일찍부터 집중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능들을 너무 일찍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프로덕트, 즉 서버 타임 러닝,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넷코드, 이후 매치메이커까지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끔씩 어떤 스튜디오들은 모든 기능을 패키징 해놓고 동작시키면서 디버깅하고 게임이 동작하기까지 아직 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ROI를 깎아내리며 총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게임으로 일찍부터 호스팅 프로바이더를 찾는 것은 그들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즉 프로바이더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개발해야 하는 요소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단순한 게임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게임 서버 바이너리와 디플로이먼트들을 봤습니다. 몇몇의 경우 여기 만들어 놓은 케이스와 같이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게임 서버 프로세스들 뿐만 아니라 간혹 모든 부가 프로세스들을 같은 머신에서 돌립니다. 로깅 매트릭스, 매치메이커, 수많은 다른 실행 프로세스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스케일링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링 테스트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러한 구조는 수만 유저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구나. 스케일링 테스트에서 이러한 서브 프로세스들은 머신 리소스를 잡아먹으면서 유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키한 타입들의 프로세스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아주 심플하게요.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확인하고 그리고 각각 관리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단순한 실행으로 탄력적으로 매치메이킹과 백엔드 서비스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버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서버 이외 다른 플레이어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서버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분기 측면에서 저희는 고객으로부터 바이너리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어떤 구조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바이너리 평가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종류의 다른 디자인들을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복잡한 분기 구조나 바이너리 형태를 피하는 것이 게임 바이너리 생성에서 최선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 런타임에서 왓처, 디버깅 같은 부분을 돌리면 게임 서버가 죽는 상황에서 머신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서버는 좀비같이 계속 리소스를 잡아먹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종료시켜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많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쓰고 있고 1000만 CCU를 더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매우 큰 비용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심플한 구조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션 베이스 게임에서는 그냥 다른 서버를 띄우면 되죠. 여기서 이런 구조는 문제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스케일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서버 바이너리 업데이트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작동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게임 아키텍처 스케일에 대한 고려사항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루프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제가 게임 루프를 이야기를 할 때 게임 루프가 인프라와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를 말합니다. 로비를 가지고 있고 매치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로비에서 매치로 들어가며 세션이 끝난 다음 로비로 들어가서 이제 로비로 들어가는 인프라와 상호작용 같은 것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션 길이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임이 어떤 세션의 디자인인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속적인 월드, 즉 MMO 같은 걸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극도로 짧은 세션을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항상 리부팅을 거치고 아니면 엄청나게 긴 세션 시간으로 매치 끝에 프로세스를 삭제하는지 장시간 세션 타임을 가지는 경우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플레이 타임을 가져감으로 해서 영속적인 월드와 비슷하게 램을 사용하거나 패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IP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서버가 장시간 동안 IP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외부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IP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디도스 공격의 타겟이 될 겁니다. 서버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열려있는 세션은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고 인프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긴 패칭 타임 부분에 있어서는 패치 버전을 업데이트 시 이전 버전의 다른 세션들이 장시간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극도로 짧은 세션 같은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2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몇 분의 시간 동안만 진행하는 세션의 경우 백엔드로 수백만 API들을 단시간에 전송시키게 됩니다. 이는 백엔드 과부하를 일으키고 만약 게임 백엔드를 클라우드로 사용하고 있으면 해당 동작은 CPU와 램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에 맞도록 하이 퍼포먼스의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구비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싸지겠죠. 매치메이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티켓을 생성시키고 또 동시에 종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oS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인터넷은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서버가 50km, 60km 떨어져 있을 때와 200km 떨어져 있을 때 핑 타임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겠죠. 짧고 빈번한 세션 생성 시 QoS 체크로 보내는 핑 값은 매번 달라질 겁니다. 매트릭스 텔레메트리 부분에서 어떤 유저가 이상 동작을 라이브 옵스 팀에 리포트해도 동시에 수많은 유저들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속적인 세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월드 서버 MMO를 이야기하는데 유저가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옮길 때, 즉 포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유저는 물리적인 서버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서버 안정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 처리를 위해 머신 사이즈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로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역시 비용 때문이죠. 네트워크 퀄리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접속해서 잘 만든 게임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품질이 고르지 못하면 유저들은 다 떠나갑니다. 따라서 영속적인 게임에 있어서 서버를 어디에 둘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겠죠. 패칭 타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패치 타임이 걸려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따라서 패치 다운타임 동안 어떻게 유저들을 붙잡아 둘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게임 루프 상의 리스타트는 아시듯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 백엔드, 매치메이커, 데이터베이스, 게임 서버 등 이 어느 부분에서 재시작이 발생했는지 또한 중요하겠죠. 서버를 부를 때 리스트 됐는지, 세션 중에 매 2분마다 실행됐는지, 아니면 상당한 시간 후에 진행됐는지, 바이너리가 긴 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안정적이다가 자원 사용률이 불안정해져서 이상해지거나 해서 발생했는지, 이러한 동작들이 클라우드 비용 측면에서 CPU나 램 같은 자원들을 비정상적으로 잡아먹고 있지 않은지, 끝으로 패치 진행 동안 신규 버전을 적용하기 위해서 재시작 시 어떻게 대처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게임 루프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게임의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게임 개발 시 이러한 부분의 대응 방안들을 강구를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게임에서 세션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짧은 세션이 끝나고 다른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는 게임 타입에서는 어떤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부분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시간의 런타임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시간 런타임 실행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단시간에 세션이 끝나버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발 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패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모든 세션들이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버전을 적용하고 이전 버전을 지우고 새로운 세션부터 새로운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다운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금방금방 내려버리면 되니 비용에도 효율적입니다. 세션이 짧기 때문에 로그 분석 또한 쉬워질 겁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세션 타임으로 인해 백엔드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스케일링에 대한 대처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트 비용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우리가 종종 서버 준비와 할당에 있어서 준비되거나 큐에 있는 유저들을 진입시킬 때 매칭 시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션 시작 시 최초 1, 2분 정도 CPU 램 스파이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머신에서 많은 세션들이 동시 시작 시 최초 예상한 자연 사용률을 웃돌아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매치메이킹에서는 세션 베이스 게임은 수많은 맵 타입과 모드들, 스킬 베이스, 드랍인, 드랍아웃 부분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매치메이커를 만드는 데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죠. 끝으로 숨겨진 머신 퍼포먼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 레이턴시가 높아질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짧은 세션 길이의 세션을 재시작 게임 타입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속적인 세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는 서버 재시작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상당히 간단한 게임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백엔드에 부하를 많이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게임에 따라서 이렇게 짧은 세션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러한 부류의 게임을 디자인하기 어려워합니다. 장시간 불안정할 수도 있고 메모리 누수나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디버그하기 어렵죠. 세션 클린업 부분도 프로그램해야 합니다. 세션 시작 시 맵 타입을 싱크를 해야 되고 로그를 관리하는 부분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죠. 유저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유유 상태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간 후 서버를 내려버릴 수도 있겠죠. 매치메이커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저가 로그인하고 플레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매치메이커 부분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A/B 테스트에서는 여러 대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서버들이 필요하고 천천히 유저들을 각 서버에 투입해야 하고 게임 서버들이 모두 라이브 상태에 있으므로 패치 타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게임 루프에서 세션 길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실제 게임 사례를 예를 들어 재시작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 게임은 매우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게임 서버를 가지고 매번 스타트업 시 백엔드를 체크를 하고 왓처 프로세스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플릿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매번 시작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매일 다른 버전의 프로파일들이 사용되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들이 급증했고 백엔드 문제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퇴장당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접속자들이 다시 몰리면서 백엔드와 매치메이커에 과부하를 주게 되고
이제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어떤 폭풍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테스트를 거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CU가 급증하는 상황을 만들고 문제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패치 이후에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훨씬 낫죠? 이 부분에서 리스타트가 이제 초록색 이 부분에서 리스타트가 발생했고 여전히 인프라 사용이 내려가며 그리고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게 모두 런칭 시점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백엔드는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었고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들을 투입하면서 비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아마 CTO가 물었을 겁니다. ROI에 어떻게 작용될까? 하지만 담당자들은 그저 로그 파일을 빼기 바빴을 겁니다. 마지막 패치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잠시 이제 하락한 부분, 이제 노란색 부분, 하락한 부분 이외에 우리가 런칭 시점에서 바라는 매일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는 보기 좋은 완만한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게임 타입에 맞는 서버 재시작 시점에 대한 게임 루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테슬레이션, 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머신에 얼마나 많은 세션을 정교하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비용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맵 모드가 다른 모드보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있을 수도 있고 적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어메탈의 경계에서 아니면 클라우드 머신에서 최적화를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런타임이 리소스 사용 측면에서 고려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800부짜리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매일 한 달 동안 돌리면 용량의 30 혹은 40%밖에 돌리면서 용량의 30 혹은 4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스운 일일 겁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서로 딱 맞도록 플릿을 구분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잘 타일링 되어 있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같은 부분은 게임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왼쪽의 경우 런칭 전 그냥 다 갈아엎고 싶을 겁니다.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고 너무 많은 유저가 하나의 머신에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고 이제 몇 명의 플레이어가 추가로 들어왔을 때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로비나 레이턴시 보상 아니면 레코드 같은 부분으로 인해 CPU를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머신에 딱 맞는 서비스를 패키징하는 게 서버 테슬레이션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백엔드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지 페이먼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대해서는 여러분이 게임 백엔드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고려해야 되는 게임 스케일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같이 뭔가 어딘가 막 폭발하고 있죠. 완전 정신없는 상황이 우리가 런칭 시 마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프라 리던던시, 네트워크 등 모든 부분을 확인했다 해도 여전히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백엔드 크러쉬가 발생하고 많은 유저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저들을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백엔드를 수정하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모두 테스트할 수는 없겠지만 매치메이커가 죽는 상황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유저들이 모두 접속이 끊기고 이 엄청난 숫자의 유저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티켓을 가지고 매치메이커를 두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빨리 인프라 부분을 정상화시키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끊김없는 런칭 테스트를 목표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패칭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 시트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충실히 연습했다면 게임의 라이브된 시점에서는 패치를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리스폰 리드 프로그래머가 남긴 말을 보면 경쟁사보다 게임 서버를 더 잘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리스폰의 중요한 이점이 아닙니다. 게임을 최대한 재밌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유니티 게임 서버 호스팅 서비스는 이를 이해하므로 항상 엔지니어링 시간과 디자이너의 시간을 최소화하여 서버가 아닌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버전 패치 부분도 백엔드 스케일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콘솔 게임이나 멀티 플랫폼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보시듯이 각 플랫폼별로 버전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엑스박스나 PS의 경우 PC보다 업데이트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신규 버전을 PC에 테스트 해보고 안정화를 거친 다음 나중에 콘솔 플랫폼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게임 인프라가 여러 플랫폼들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됩니다. 네, 스케일링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스케일링 업뿐만 아니라 컴퓨팅 인스턴스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냥 돈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스트 전까지는 게임이 얼마나 머신에 잘 정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델은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모든 서버 인스턴스가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베어메탈 리소스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온디맨드 스케일업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게임이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문제를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 스케일링 다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비용이 비싼 클라우드 리소스를 그때그때 즉시 스케일 다운하는 부분입니다. 베어메탈 서버는 클라우드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파워풀하기에 베어메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차선으로 구축해야 되죠. 많은 스튜디오에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스케일링을 사용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용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부분에 매여서 서버를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고려사항은 서버 스케일링 때 이슈 수정 시, 즉 게임에 봇을 추가하거나 게임 루프를 추가하거나 매치메이커가 매끄럽게 서버를 올리는 부분들에서 테스트가 끝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은 런칭 이후 이슈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케일링 테스트가 긴 시간 동안 잘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깊은 계곡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런칭 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문제점을 스케일링 테스트에서 미리 발견하고 몇만의 CCU 드랍을 방지하고 패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정식 런칭에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세션은 정상적으로 끝나지 플레이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은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DLC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불안정한 서비스 때문에요. 네, 이전 그래프를 다시 보죠. 다시 봐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서 출발해서 게임에서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엄청납니다. 어느 스튜디오 관계자든 이런 치명적인 실수와 완전 꼬여버린 상황을 바라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미리 발견됐다면 우린 이런 사태를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패치를 하고 진행하고 매끄러운 게임 런칭 타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스튜디오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 다양한 부분에서 스케일링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서버에서 튕기고 게임 시작을 위해 요청하는 몇 가지 쿼리가 게임 서버에 응답이 없어서 게임 세션들은 계속 리스타트하고 있고 서버 런타임은 원복이 불가능해서 깨져버리는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게임 로직을 단순화해서 엔지니어들이 그냥 세션을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인프라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백엔드가 다운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재앙인 케이스죠. 따라서 시스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도 길게 보면 런칭 전 스케일링 테스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런칭은 가능합니다. 여기 완벽한 샘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 게임의 그래프인데요. 런칭 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서처럼 어떤 이유로든 런칭 시에 패치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교차 지점은 그 지점을 말해줍니다. 파란색 부분과 같은 부분은 첫 번째 버전을 가지고 런칭했고 몇 시간 동안 보기 좋은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버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매치메이커는 새 버전으로 유저들을 인입시켜 안정적으로 버전을 익스체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초록색 그래프는 엑스박스 버전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버전이 변경되고 적용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런 완벽한 런칭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프로바이더의 툴들이 이런 과정을 도와줬습니다. 유저들의 급격한 이탈 없이 매끄러운 런칭을 이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아키텍처, 스케일링 디자인, 이상적인 게임 루프 디자인, 그리고 안정적인 백엔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백엔드 디자인은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 생각하셔서 성공적인 멀티플레이 게임을 런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 코리아 UGS 솔루션 아키텍트 방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